최근 중국 관련 ETF들이 급등하였다. 이는 24일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대규모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것인데,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경기부양책과 국내 상장된 중화권 관련 ETF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경제부양책 중 가장 주목할 것들은 위와 같다. 바로 정책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하이다. 최근 미국과 같이 금리 인하 관련 정책 기조를 중국 정부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인데, 중국 정부가 이런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한 번에 내놓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한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데에 대한 반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디플레이션 리스크의 해소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디플레이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 결정적으로 중국의 소비가 낮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매체 속 중국의 보호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다소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는 말이지만,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7%로 타 선진국에 비해 낮다고 한다. 또한 중국은 저축률이 높은데 GDP 대비 저축률이 플러스 46%로 저축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한 일본의 2배라고 한다. 이러한 높은 저축률은 사회복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저조한 지원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 중국은 상속세와 재산세 등이 아예 없다고 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은 적고 또 상속, 재산세가 없는 사회인 만큼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우며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저축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소비가 침체되어 중국은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부터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나 게으른 자를 먹여 살리는 복지주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별다른 정책을 시행하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디플레이션 근접 상황에서 이러한 기조를 일부 깬 것으로 해석되며 앞서 언급한 금리 정책 이외의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조금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어떤 의미에선 그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현재로부터 중국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불가피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이는 역설적이게도 중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증시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디플레이션 자체가 좋은 시그널은 아닌 만큼 당분간 중국 증시의 변동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국내 상장된 중국 ETF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국, 항생, 차이나 등의 키워드가 들어가는 ETF들은 총 42종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년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는 코덱스 차이나 H레버리지였으며 차이나 항생테크 ETF들의 수익률이 좋았다. 참고로 항생지수는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로 구분되는데, 항생지수는 홍콩증권거래소 중국 본토 이외 지역에 상장된 종목들로 구성되고, 홍콩 H지수는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본토 주식으로 구성된다. CSI 300과 FTSE 차이나 지수 등은 중국 본토주 관련이다. 반대로 지난 1년 수익률이 낮았던 ETF들은 태양광, 전기차 관련 중국 본토 ETF들이었다. 지난 1년 수익률이 좋았던 ETF와 안 좋았던 ETF들의 장기간 추세를 비교하면 이전까지는 추세가 비교적 비슷했으나 과거 2022년 말 차이나 태양광 ETF의 추세가 훨씬 큰 폭으로 꺾인 뒤 지속적으로 하락해오다가 최근 둘 다 수익률이 급등하였다. 2022년 말 당시 차이나 태양광 ETF의 수익률이 급락한 이유를 찾아보았는데, 2023년 초 당시 뉴스 기사에 따르면 직전의 대규모 증시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가 급락하였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다른 과거 기사들을 찾아보니 중국은 경기부양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나 효과는 미비했고 현재까지도 재정적인 경제정책만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근본적인 저소비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말이다.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이 통화정책만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중국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말인 것 같다. 이상 중국 경기부양정책과 관련 ETF들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확실한 것은 이번 중국의 경기부양책이 몇몇 부분에선 파격적이긴 하나 비슷한 경기부양책이 몇 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장기적으로 크게 효과는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래? 후속적인 더 큰 경기부양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이상은 중국 시장의 장기 투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럼 이만.